지난 5월 SNS에 올라온 몇 장의 사진들. 개 한 마리가 도로 한가운데서 위태롭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여기 가드레일에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위험하게 찾기를 저러고 있나. 심지어 무려 2년째 도로 위에 살고 있다는 개.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확인합니다. 사진 속 장소를 찾은 제작진. 여기 맞죠? 여기인 거 맞죠? 여기인 거 같은데. 개를 봤다는 바로 그 도로가 맞는데 그 어디에도 개는 보이지 않는데요. 정말 도로에 개가 살고 있긴 한 걸까요? 특히 이곳은 고속도로로 빠지는 교차로여서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차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달리는데요. 이런 위험한 곳에 개가 살고 있다니. 우선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후 녀석이 나타나길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공터에 놓인 사료통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바로 녀석의 밥을 챙겨준다는 분들인가 본데요. 안녕하세요. 서둘러 녀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개를 본 지는 얼마나 정확히 되셨어요? 제가 본 것은 그러니까 작년 2020년 3월부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주민분들 말로는 2019년 12월부터 여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2년 전 갑자기 도로 위에 나타났다는 녀석.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출근길에 만나고 어떤 때는 퇴근길에 볼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보셨어요? 오늘? 오늘은 오늘처럼 안 보이면 무척 걱정된다는데요. 우리 찾길로 다니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해. 보면 볼 때마다 지금 겁나 그쪽에 저기 있네. 그런데 취재 도중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녀석. 우리 절로 가봅시다. 주변을 경계하는가 싶더니 이내 찻길로 발길을 옮기는데요. 저기요, 도로 올라가네. 저기 올라가네요. 우리 있는 거 알고 또 간다. 저렇게 다녀요, 2년 동안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를 가로질러 걷는 녀석. 아유,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주민들이 챙겨준 음식을 잘 먹어줘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밥을 먹으러 오는 길이 너무도 아찔한데요. 쟤 지금 차들 다니는 도로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 아닌가요? 야, 차들이 피해갔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내 느린 걸음으로 도로를 건너는 녀석. 매 순간순간이 너무도 위태로워 보이네요. 그렇게 위험한 도로를 가로질러 가드레일 밖으로 향하는데요. 아슬아슬한 횡단 끝에 마침내 밥을 먹으러 온 녀석은 주민들이 놓고 간 밥그릇으로 다가가 허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는 잠깐 동안에도 몇 번씩이나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
어느 날부턴가 도로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녀석. 주민들은 처음엔 그저 떠돌이 개로 여겼다는데요. 하지만 무려 2년이 넘도록 왜 위험한 도로를 떠나지 않는지 의문이랍니다.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내면 좋으련만 대체 녀석은 어쩌다 이토록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된 걸까요? 늘 와가지고 보면 항상 차를 쳐다본다든지 그래요. 여기 저 가운데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차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버려서 아마 자기 주인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못 떠나는 것 같아요. 딱 여기서 안 떠나요. 멍아. 아유. 아, 불쌍해. 정말 주민들의 말처럼 누굴 기다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도로 위를 지키던 녀석. 한여름엔 더 뜨겁고 추운 겨울엔 더 혹독했을 아스팔트 위에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왔을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녀석을 이곳에 버린 걸까요? 처음에 그 스티로폼 그 집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거기 개가 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는데 보니까 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도로에서 개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근처에 스티로폼 박스가 함께 놓여져 있었다는데요. 갓길에 놓인 박스엔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리고 옷 하나도 함께 발견됐답니다. 여기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공장지대가 있거든. 거의 다 그런 차예요. 그럼 우리 처음에는 외국 사람이 외국 노동자들이 키우다가 주인이 키우게 해서 여기다가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막 오만 축적을 다 했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버려진 건지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해봤습니다. 이건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근처에는 이런 데가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조선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일익도 잡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약 1시간 30분 거리에 문제의 작업복에 적힌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 녀석의 지난 사연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공장 지대를 둘러보던 중 발견한 개들. 녀석도 이들 중 한 마리였을까? 해당 업체부터 서둘러 찾아봤습니다. 네. 옛날에 요거 빼고 다음이 옛날에 였는데 지금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분명 주소는 이곳이 맞는데 회사의 이름이 다른데요. 원래 있던 회사 자리가 여긴데 지금 그 회사가 없고 다른 회사가 들어선 것 같아요.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이미 2019년쯤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십시오. 혹시 회사가 폐업하면서 버려진 건 아닌지, 왜 이렇게 위험한 도로에서 살게 된 건지 끝내 녀석의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달리는 차들만 바라보며 도로 위에 서 있는 녀석.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입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길 위의 삶. 하지만 이대로 계속 둔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더 이상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제작진은 긴급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먼 길 또 도와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구조 전문가분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네. 저도 이제 뭐 구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게 했다가 더 사고가 난다거나 네.
오히려 더 떠나버려서 못 찾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좀 잘 구조해 보려고 네. 했거든요. 오늘 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저 구조를 위해선 녀석이 다니는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로 한가운데서 생활하는 녀석을 구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게다가 이미 2차례 구조에 실패한 적이 있어 이번 아니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장소들은 도로가라서 위험한 장소고 밥자리가 편안하게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밥자리를 포획틀 자리로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체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해 밥을 먹으러 오던 공터에 포획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긴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포획틀을 설치한 곳에서 조금 떨어져 기다려보기로 하는데요. 과연 안전하게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나긴 기다림에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는데요. 나왔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위험해. 제발 별 탈 없이 이곳까지는 와줘야 할 텐데요. 움직인다. 안돼. 우와. 야야 좀 빨리. 야 왜 이렇게? 야야야. 진짜. 와 진짜. 와, 얘 왜 안 뛰어? 방금 너무 위험했어. 네. 나 깜짝 놀랐어. 이걸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얘? 또다시 위험하게 도로에 멈춰서는데요. 얘가 잘 피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잘 피하는 것보다 차들이 피해 주시는 네. 거네. 어느 순간 차가 못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 상황인 왜 거죠. 이렇게 느긋느긋해? 너무 조심성이 많은 건지 다리가 아파 못 뛰는 건지 걸어가나 싶더니 또 다시 멈춰서는 녀석. 여기서 뭐해 갑자기? 쟤 다 우리 보고 있습니다. 다 우리 보고 있어요. 아, 저 위에서. 네, 딱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 다 피해야 돼. 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고. 여기서 볼 줄이야. 야, 우리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 쟤는 보이겠지? 주변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무척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녀석. 구조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야겠는데요. 갓길을 따라 공터 쪽으로 내려오는 걸 보니 아마도 밥을 먹으러 오는 것 같은데 드디어 공터에 입성. 포획틀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대로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문을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녀석. 문이 아니라 옆쪽으로 갔어. 한 바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잠시 대기할게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들어갈 것 같아. 이번 바퀴에 들어갈 것 같아, 그죠? 제발 들어가라. 제발. 그렇지. 그렇게 쭉. 그렇지. 들어가. 드디어 갑니까? 드디어 펜스 안으로 골인. 들어왔어. 자, 들어왔어. 대기할게요. 거리 되면은 찍으면 하나, 둘, 셋. 됐어, 잡았다.
앞에서 뛰지 마세요. 앞에 뛰지 마세요. 네. 극도로 흥분한 녀석. 사방으로 서주세요. 사방으로. 네. 얘가 타고 넘어오려고 하거나 뛰려고 하면은 그쪽 앞에만 제지 좀 부탁드릴게요. 옳지, 괜찮아. 옳지. 냄새 맡아볼까? 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무척이나 불안해하는 모습인데요. 한참 동안이나 안절부절,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녀석. 들어가. 그렇지. 문 잠겼나 보고. 가까이 다가가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루야. 마루 일로 와. 밥을 챙겨준 주민들에게도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요. 다가가기만 해도 멀리 달아나 버리던 녀석은 과연 곁을 허락해 줄까요?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구조대원. 과연 녀석의 반응은? 아유 뭐야. 아이고,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아이고, 사람 손 탔었네. 왜 도망갔었어? 아유 착해. 긴장을 하는데 너무 착한데? 세상에, 이 녀석 순둥이였네요. 거의 구조한 애들 중에서 나 이제 버렸어? 안녕. 구조한 애들 중에서 가장 순한 아이 중에서 그러네요. 네, 너무 착한데? 정말 누군가의 반려견으로서 큰 아이인 것 같아요. 왜 도망갔어? 뭐가 무서웠어? 응? 너무 이뻐. 이렇게 순하다니 정말 대반전인데요. 아 우리 지금까지 남잔지 여잔지도 몰랐어요. 조심스레 녀석의 성별부터 확인해보는 설쌤.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이게 여자인 것 같아. 젖이 좀 커졌어. 혹시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우선 간단하게나마 상태를 확인해보는데요. 애들 놀래니까. 팬팅이 좀 있어서 정확하게 들리진 않는데 청진상으로는 심장 소리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뭐 이상한 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이고. 큰 이상이 없어 보인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온 사람은 걱정해 있지. 아파트 사람들 전부 다 걱정하고 이랬는데 이제 한시름 다 나왔다. 걔는 주민분들 때문에 얘가 2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지금 나이가 어려 보여요. 기껏해야 2~3살. 그러니까 아마 길거리에 버려진 게 성견이 되고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제 고작 2~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위험한 도로에서 2년을 버틴 녀석. 험한 길 생활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잘 견뎌주어 고맙고 대견할 따름인데요.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려온 구조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나온 주민들. 시원섭섭합니다. 너무 좋고 저 뭐 서운한 어떤 데는 진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랬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그거 됐으니까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설쌤의 병원에서 일주일을 지낸 녀석. 이야, 이젠 제법 편안해 보이는데요. 저 진료 볼 때는 우리 이 진료실이랑 트레이닝실에서 저랑 계속 같이 있었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또 지하 가서
호텔방에서 자는데 거기서 잘 때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구조하고도 가장 걱정됐던 건 워낙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피하고 도로에서 살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생활할까였는데 그런 걱정을 무색하게 정말 저희 센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으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또 가서 이뻐해달라고 해요. 만져달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이 스킨십을 좋아하는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공간에서 힘들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버린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줘야 될 건 이젠 그 고생한 2년을 다 보생받을 수 있게 나머지 견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길 위에서 생활하며 쌓인 묵은 때를 벗겨낼 시간. 목욕이 처음일 텐데도 어쩜 이렇게 얌전한지. 시원하게 목욕을 마치고 It's 미용 타임. 전문가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난 녀석. 이야, 정말 완전 다른 개 같네요. 목욕에 미용까지 마치고 설쌤과 함께 외출에 나선 녀석. 오늘은 일주일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임시 보호처로 떠나는 날인데요. 기분이 좋아? 아, 내가 떨리는데? 마루 일라, 마루 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마루예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네 집이야? 어? 너 여기 네 집이야? 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들어와? 어? 뭐 줄 풀러줘도 괜찮을까요? 네. 두 분이 임시 보호를 신청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원래 키우던 아가가 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그냥 좀 걔도 유기견이었어가지고 계속 유기견인 게 좀 마음에 걸려서 혹시라도 그냥 입양처 없으면은 인보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구조 후 새나게 SNS에 녀석의 입양처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손을 내밀어준 부부. 얼마 전 9년을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마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선뜻 임시 보호를 자처했는데요. 제가 선물을 좀 많이 사왔거든요. 진짜 귀엽다. 제 산책할 때 쓰시라고 산책 가방, 핸드폰이랑 간식 넣어서 가시고 혹시 몰라서 또 다 있으실 것 같지만 또 그래도 얘는 무조건 밖에서 싸는 아이니까 배변 봉투, 줄을 그래 색깔 깔맞춤하자. 임시 보호를 떠나기 전 마루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선물을 고른 설쌤. 얘가 씹는 거나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 이렇게 주세요. 저한테 달아놔 주세요. 제가 센터에 있을 때 이 간식을 좋아해서 우선 좀 사왔어요. 좀 신청했어요. 간식을 주며 친해져 보기로 하는데요. 어쩜 낯선 곳에 와서도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네요. 귀여워. 너무 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엄청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녀석도 이곳이 마음에 드는 눈치죠? 스트릿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창원의 어머님들이 마루 불쌍하다고 맛있는 걸 많이 주셨어요. 막 삼겹살 주시고 뭐 고기 주시고 닭죽 주시고 해서
친구가 입맛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금 덜 먹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꼭 잘 먹더라고요. 근데 산책도 되게 잘해요. 한번 좀 산책하고 놀고 나서는 피곤해서 자요. 많이 자니까 그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임시보호 하시면서 오히려 많이 마루한테 좀 이 힐링을 받으실 거예요.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려고 아마 여기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음 따뜻한 임시 보호자를 만났으니 이젠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죠? 마루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탄이가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탄이한테 못다 해준 거 다 해주려고 노력하려고요. 험한 길 위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의 응원 아래 견생 제2막을 시작한 녀석. 마루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응원할게요.